자, 카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 또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9,300, 좀 있으면은 10,000포인트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카카오는 왜 힘을 못 쓰는가?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 라는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은 아주 적절한 구간이 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중에 또 오랫동안 좀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꾸준히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드려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을 때까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것이 가장 큽니다. 뭐 악재는 여러분들 주가가 빠질 때는 악재가 항상 튀어나옵니다. 호재 5개가 있고 악재 2개가 있어도 주가를 빠뜨릴 때는 공매도가 붙는 거기 때문에 이 악재 2가지가 더 부각이 받는 게 어쩔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 말고 우리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게 바로 지금의 반도체 굴기, 지금 반도체 AI 업황 때문에 발생되는 증상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금리는 높아질 분위기예요. 자,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흡수한다. 돈을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돈을 흡수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돌고 있는 돈을 흡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흡수하려고 하는 거죠.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흡수하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고, 그죠? 인력 감원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감소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기가 도래가 될수록 더 알짜배기들에게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같은 상승장 말고 우리가 이런 시장, 코로나 직후에 돈이 풀리면서 나타났던 상승장에서는요. 90% 이상의 종목들이 다 올라갔어요. 코스피, 코스닥 할 것이 대형주, 중견주, 중소형주 다 갔습니다. 물론 안 간 종목도 있지만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왜 그러냐? 돈이 풀리는 시기라서 그래요. 지금 근데 풀려있는 돈을 끌어 모으려고 하는 시기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투자자들이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알짜배기 회사들만 찾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 보셨죠? 얘 미국 회사기 때문에 나랑 관련 없어라고 하실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업황이 어떻게 되냐면 매출 총 이익률 원가를 빼니까 100만 원짜리 팔면은 84만 원 남는다라고 합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거의 한강물 떠다가 파는 정도 수준 아닌가? 그죠?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영업 이익률도 80%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 떼고 포 떼고 뭐 떼고 다 해도 얘들은 100만 원 팔면 80만 원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똑똑한 인재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직원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원가가 낮고 그다음에 마진을 많이 챙기고 있다라는 거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익이 많이 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거는 이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낳은 이익은 다 사장 거고 회장 겁니까? 아니죠. 뭐 1인 개인 사업자 아니죠. 그죠? 기업은 이익을 주주들과 그죠?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환원을 합니다.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스톡 옵션도 주기도 하고요. 배당도 주고요.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핸드폰이 있어요. 얘도 100만 원이고 얘도 100만 원이에요. 근데 얘를 사면은 이어폰도 주고 핸드폰 필름도 바꿔주고 외식권 쿠폰 같은 것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딸랑 충전기 선 하나 준다라고 해요. 똑같은 제품인데.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선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요.
어차피 똑같은 주식이고 똑같은 20만 원짜리 똑같은 30만 원짜리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기업들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게 시장 분위기라는 거야. 그래서 카카오 같은 기업이 주가가 안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 뻔하냐? 그러면 이런 관점도 보셔야 됩니다. 자, 카카오가 성장했었던 배경은 뭐냐면 카카오톡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공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였냐면은 혁신이었어요. 혁신. 이게 무료로 메신저를 푼다고 해가지고 통신사들에서 제재도 많이 하고 견제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정말 성장하는 속도가 이랬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몸집을 가지고 다음이랑도 합병을 하고 게임 회사도 만들고 카카오페이도 만들고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도 하고 그죠? 얘네들이 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공룡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부정적인 요소긴 한데 얘네들이 문어발 상장 때문에도 욕을 많이 먹긴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제로에서 100으로 올라올 때랑 100에서 200 갈 때랑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0에서 100으로 하면은 막 기어다니는 아기가 우리가 막 첫 걸음마 할 때듯이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게 됩니다. 성장주라는 거는 당장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가는 속도, 성장하는 속도로 보니까 얘는 장차 크게 될 놈이야. 지금 당장 나한테 배당 안 줘도 돼. 지금 당장 나한테 뭐 혜택 안 줘도 되니까 너네 그대로만 성장하렴? 그럼 내가 20년 뒤까지 기다려 줄게 라는 프리미엄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성숙 기간을 지나면 뭐가 있냐면 가치주가 됩니다. 가치주가 돼요. 가치주 전형적으로 배당도 많이 주고 절대 죽어도 망할 것 같지 않은 기업들, 어떤 풍파가 불어와도 100년은 해먹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느 산업에든 그런 성장 섹터들이 있죠. 자, 그런데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줄 만큼의 성장을 폭발적으로 연에 100% 200%씩 할 만한 섹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 성숙했다라고 보긴 어려워. 성인이긴 한데 아직 좀 철부지 20살 같은 느낌이라는 거야. 우리가 거대 테크 기업들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뭐 일반 메신저 기업이 아니라 테크 기업에 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어때요? 주가는 퍼가 30배를 받을 만큼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를 주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배당은 주당 75원, 68원을 줍니다. 높은 편이라고 보긴 어렵죠. 시가 배당률 0.12%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안 좋다가 아니라 이 메이저들이 봤을 때 애매한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돈 되는 애들 확확 밀어주는 게 낫지. 뭐하러 저기 뭐 아직 걸음마 막 된 애를 도와주나? 알아서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다. 자, 그런데 이제 반도체가요. 앞으로도 계속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많이 분위기가 바뀔 거긴 합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테크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이런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를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용 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애플 또한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 느끼고 이 제품들에 대한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년 만에 홍수다. 주가 5% 하락한다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기업에 대한 거론을 하진 않았지만 너네들 너무 비싸게 파는 것 같아 반도체 애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점차 다른 섹터들로 다시 한번 자금이 분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 기관을 안 사고 있어요. 팔고 있습니다. 그죠? 팔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진 팔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팔 거니가 문제인 건데 아닐 거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거고 개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나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가가 크게 빠지던가 살아났다 본전 탈출해야지라는 심리가 들 때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살았다 나 두 번 다시 카카오 같은 애들은 절대 쳐다도 안 볼 거야 라는 생각이 나와야 개인들이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살 것이고 다시 올라왔을 때 외국인들을 팔 때쯤 개인들이 살 것이다. 그게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기술적 자리를 봤을 때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도 채널 그어드린 거 고점과 고점과 고점이었을 때 그 평행하는 선을 그으면 여기 하단 채널도 만들어진다. 정확한 상승 채널이고 20년도 21년이 오버슈팅 구간이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하단 채널을 이탈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냐, 제가 그때 방송 들었을 때가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이었는데, 자 여기가 중심지다. 여기가 이탈되면은 하단 라인까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살짝 이탈한 구간이 아주 좋은 적기일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는 점 참고로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번에 카카오 주주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랑 제가 진단을 좀 도와드렸는데 이런 가격 전략들을 제가 좀 구도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는데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유료 리딩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같은 개인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종목 진단이 좀 필요하시다라 그러시면 여기 보시면 종목 진단문이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직통번호로 문자가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카카오 몇 주로 가지고 계시고 내가 매입가가 얼마인지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전 매매방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 추천도 다 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실전 매매방 240명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천드렸던 종목 오늘도 6%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실전 매매방 입장 요청 이런 링크 누르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